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론 TV입니다. 한 주 동안 테슬라가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3분기 호재 연속 파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끊임없는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무려 0.9%나 상승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S&P 500도 나스닥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달 수치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니까 역시나 시장에 우호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역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되겠는데요. 예측치보다 좀 높게는 나왔어요. 하지만 이전이 21만 8천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5월달 수치가 되겠죠. 5월달보다 더 낮은 6월달 수치가 나왔습니다. 완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실업률 역시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전에 4%였는데 이번 달 4.1%가 나오면서 미국의 뜨거운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 확률 올라갔겠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장 주도주는 이번 주부터 테슬라로 바뀌었죠. 엔비디아는 오늘도 1.91%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2%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현재 워낙 새로운 정보의 파급과 그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AI 사업이 차기 글로벌 사업으로 이미 등극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AI 하드웨어, 즉 AI 반도체가 AI 사업을 이끌 인프라로 먼저 깔려야 될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뭐 실적으로도 이미 입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인프라만 깔리면 뭐 하겠습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가 하는 일인데 뭐 아마존도 포함이고요. 자, 이런 회사들로 지금 주가 상승이 좀 더 바뀌는 듯한 모습이 오늘 장에 나왔어요. 일단 뭐 사이버 세계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생활 월드 AI, 리얼 월드 AI에서는 테슬라가 뭐 군계 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기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 잘 감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원래 이렇게 크게 상승할 주식은요, 상승하기 전에 크게 하락을 보여줍니다. 긴 세월 동안 하락과 횡보를 거듭을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도 2년 반에서 3년간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메이저 투자자들 그러니까 메이저 큰손 세력들은 향후 정말 크게 오를 주식을요, 싼 가격에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펼칩니다. 메이저 세력의 투자 기간은 10년 이상 긴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그 전에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서요, 주식을 싼 가격에 많이 매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락과 횡보하는 기간 상당히 힘듭니다. 이 기간에 엔비디아는 날아갔었죠. 하지만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 돌고 도는 법이며 사업이란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불황이 있으면 호황이 있는 법이죠. 잘 나가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잘 못 나가던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또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금주 정말 테슬라 주가는 뜨거웠습니다. 뭔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7월 2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마켓 때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고 그날 뭐 10% 넘게 올랐었어요. 자, 이날 상승을 하면서 2년 반 넘게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 제가 이 200불 때 특히 이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시원하게 뚫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상승이 또 이어졌죠. 7월 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6.54% 오르면서 자, 이 하락 추세선을 정말 시원하게 크게 뛰어넘는 모습이 나와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금일장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 마저 오르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량은 많은 편이었어요.
1억 5,30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평생 거래량의 2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제 머무른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어안이 벙벙하면서 못 믿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주가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아무래도 테슬라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당 순이익 EPS 상승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자 2분기 실적 발표 7월 23일에 있죠. 아마 7월 23일 장이 끝난 후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4일 새벽 5시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EPS 컨센서스가 아직은 0.58불입니다. 2분기. 제가 하지만 ESS 실적이 요번에 잘 나왔기 때문에 0.6불은 넘길 것이라고 예언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급박한 주가 상승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바로 이 모습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4년 2분기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2분기 예상 EPS예요. 이 하얀색 선이 테슬라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엄청 급속도로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수직 상승, 스카이 마케팅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2분기 EPS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EPS는 0.58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주일 전에는 0.569불 정도였는데 그래도 좋은 인도량이 발표되면서 좀 올라왔어요. 이런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다시 꼬리를 치켜 세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죠. 주가는 너무 멀리 앞서갔습니다.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져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월가의 이 예상치가 EPS 예상치가 인도량 발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0.58불은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EPS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이 EPS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자, 아무튼 이 주가와 이 실적,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털 간의 이 괴리 때문에 불안이 생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이제는 자동차 실적뿐만 아니라 에너지 실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EPS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최근 발표에 드러났고요. 이번에 44만 4천 대 정도 인도를 했는데 이 중에 2만 1,500대가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S, X가 되겠는데 사이버 트럭이 11,000대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된 사이버 트럭은 파운데이션 시리즈로서 굉장히 비싸요. 우리도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판가를 자랑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0.05불 EPS 정도 이번 분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리 블랙의 예측에 따르면요. 게리 블랙도 기존에는 0.57불 정도, 그러니까 월가의 컨센서스와 유사한 그런 2분기 EPS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인도량이 상승을 했고 ESS 실적이 크게 상승을 했고 사이버 트럭마저 많이 판매가 되면서 EPS 예상치를 0.66불로 크게 올렸어요. 매출은 당연히 서프라이즈겠죠. 아무래도 인도량이 많이 나온 만큼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역시 EPS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ESS 메가팩이 마진율이 거의 2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번에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비싼 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EPS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요. 자, 2024년 전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기준으로는 EPS 예상치가 2.46불 정도가 됩니다. 월가의 예상치예요. 현재 이 정도에 있는 거죠. 자, 주가와 괴리가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기에서 보더라도 이 EPS가 여기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면요, 크게 빠졌어요. 그렇죠. EPS와 주가 간의 괴리가 이렇게 커버리면 주가가 바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게 보이시죠? 어쨌든 이 주가라는 건 EPS를 따라가기 때문에 EPS의 상승 반전이 필요해요. 자,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까요? 자, 이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분기별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아닙니다. 테슬라의 분기별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넷 로스 인컴이라고 적혀 있죠. 테슬라의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EPS는 이렇게 들쭉날쭉해.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매출액이 대부분 이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경기 민감 사업으로서 그때그때 단기적 경기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순수익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죠.
자, 하지만 에너지 사업은 다릅니다. 이 ESS 메가팩 에너지 사업은요, 항공모함처럼 움직여요. 한번 상승하면 끝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2B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가시성이 워낙 좋아요. 굵직굵직한 회사와 굵직굵직한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통해서 매출액이 나오게 되니까, 자, 이렇게 자동차 사업처럼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테슬라의 ESS 메가팩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23년 기준으로는 15기가와트시 납품을 했어요. 자, 2024년 올해는 40기가와트시가 예상이 됩니다. 40기가와트시라는 거는 레스로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갔을 때이죠. 현재 거의 9.4기가와트시까지 분기 판매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4년 5월에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새로 착공을 했죠. 바로 불과 1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025년 상반기에 상하이 메가팩 공장까지 돌아가요. 이게 또 40기가와트시 레스로 공장이랑 똑같은 캐파입니다. 그러면 2025년 실적은 66기가와트시에 이르르고 2026년에는 96기가와트시. 자, 이것은 2026년에 새로운 또 공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한 거죠. 상하이 메가팩과 레스로 메가팩 공장을 합하면 80기가와트시 캐파니까는 그 공장이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공장이 지어진다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무려 374기가와트시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1500기가와트시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작년 대비 17.5배예요. 자,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꾸준히 지속해서 올라갈 실적이 바로 이 메가팩 ESS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 사업이자 B2C라고 했죠. 개인 소비자들의 감정과 지갑 상황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만 ESS 메가팩은 다릅니다.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국가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기에 덜 민감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지금 AI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모든 것들이 전동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바뀌는 한 또 수많은 전력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ESS 메가팩 사업이 필수예요. 레이어드 님도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든든한 국밥 같은 에너지 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기본적인 실적을 받쳐주면서 테슬라의 성장을 도울 캐시카우가 될 것이에요. 변수가 거의 없이 성장하는 분야라 너무 든든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테슬라의 EPS 반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 메가팩 공장도 착공에 들어갔지만 역시나 테슬라의 가장 큰 포텐셜은 역시 AI 자율주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되겠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월드 AI 컨퍼런스에서 여기 톰주 보이시죠? 중국 총괄이자 테슬라의 부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리창 국무총리인가요? 자, 이분이 중국 내 서열 2위입니다. 2위 정치인이에요. 이분한테 지금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FSD를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중국 내 FSD 출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테슬라 FSD의 최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의 신차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에는 최선진국이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중국 정부의 지금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정말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친화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 뉴스로 알려주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로이터에서도 이 호재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테슬라 cars for first time on Chinese government purchase list. 자, 차이나 정부의 구매 리스트에 테슬라 차량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차량은요, 중국 정부의 제재를 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죠. 특히 AI 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두 국가가 날을 세우며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산 최첨단 AI 반도체를 지금 수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역시 중국 내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것 때문에 테슬라가 제재를 당했는데 일부 테슬라 차량은 중국 정부 공원이라든지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출입이 금지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자 이제는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정부용 어, 공무원용 차로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4월 말에 중국 정부를 찾아서 리차 총리를 만나서談判을 지었고, 그 다음에 FSD 출시 기반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까지 구매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고, 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중국 내 FSD 출시가 되겠죠.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월 8일 중국이 좋아하는 숫자 8. 테슬라의 로보택시 언베일이 있지만 공개 행사가 있지만 이때 중국 내 FSD 출시도 같이 선언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 1000대에 해당하는 이 제너레이션 3 지금 보시는 거는 2세대 옵티머스인데 이것에서 더 발전한 3세대 옵티머스가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 1000대 배치되면서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인간들이 하기 싫어하는 단순 노동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 그러한 영상이 SNS상에 퍼뜨려졌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 뭐 또 이런 모습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관심 갖고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모두 공개 방송 때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멤버십 방송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3분기부터는 테슬라 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나 기본적 분석을 하나 계속해서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특히 모두 공개 방송 때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라는 건 EPS에 1년 정도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부터는 EPS 좋아질 거라고 했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 변동성이 심하고 호재를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충분히 주가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기 전 6월 30일에도 약속의 3분기 시작한다라고 멤버십 방송을 올렸었어요. 더욱더 확신을 갖고 더욱더 자세하게 테슬라를 알아가시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 앱에서 아트라운TV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아트라운TV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고 가입 버튼이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멤버십과 후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점심 한 끼 가격 10,000원도 훌쩍 넘어가죠. 한 달 8,990원이면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시면 더욱더 좋은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